여러분, 지금 세상이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가 심각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제적인 분업이 대세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폰 하나를 제조를 하는데 모든 것은 중국에서 조립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부품을 공급하고 미국에서도 부품을 공급하고 일본에서도 부품을 공급하고 심지어 독일에서도 부품을 공급해서 중국에서 조립이 돼서 말입니다.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판매되는 이런 글로벌 분업 체계를 지금까지는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망 체계, 글로벌 분업 체계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때까지 오니까 세계의 공장 중국에 의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미국에서 생산을 하겠다. 이런 자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말입니다. 글로벌 분업 체계가 지금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요, 경제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분업 체계의 어떤 성공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잘 해왔거든요. 필요한 것은 일본에서 부품이나 원재료를 수입을 하고요. 또 값싼 부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수입도 하고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수입하고 동남아에서도 수입하면서 우리는 세계 공장 중국처럼 대한민국에서 많은 제품들이 조립이 돼서 전 세계로 판매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고 있으니까 한국 중심의 어떤 공급망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갖추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당장 볼까요, 여러분? 당장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 이 요소수입니다. 요소수 있잖아요. 지금 이달 말이면 더 빨라질 수도 있답니다. 1주나 2주 사이에도 지금 화물 트럭이 서고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전체에 물류대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물류대란이. 그러면 물류대란이라는 것은 가게든 기업이든 정부든 모두가 다 타격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 요소수라는 거 하나 때문이에요. 크지도 않아요. 요소수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에 물류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자칫 잘못하면 수출까지도 마비되는 그런 사태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한쪽에 너무 특정 국가의 쏠림이 굉장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요소수는요, 대한민국에서는 한 개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생산 공장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고요?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대한민국에서는 2011년까지 생산하던 요소수가 이제는 제로예요, 제로.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엄청난 시련이 닥치고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 여러분 물류대란이 아니라 경제대란으로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안 하니까. 지금 요소수에 2011년 1월에서 9월까지 대부분을 97.66%를 중국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겨우 의지하고 있는 게 카타르, 베트남, 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인데 굉장히 양이 작아요. 문제는 전 세계에서 지금 요소수 대란 정도는 아니지만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카타르에서 더 늘린다. 쉽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늘린다. 슬로바키아에서 늘린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늘린다.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면 화물 트럭이 멈춰서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간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 그동안 말입니다. 세계 경제의 어떤 변화, 세계 경제의 변화 흐름 이런 걸 놓쳤어요.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정치를 하다 보니까, 경제에서도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세계 변화에 둔감했던 겁니다. 이미 세계는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발부동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넋놓고 있었다 이런 말밖에 되지 않아요. 이대로 가면 여러분 제조업 곧 망한단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당장 이달 말까지만 가더라도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깟 요소수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요소수 하나 때문에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참 어쩌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소수만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특정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을 하지 않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업용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중에 뭐 적어도 100여 개 이상의 어떤 생산이 국내에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품목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 제조업은 진짜 어려움이 아니라 굉장히 쇼크를 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거 말입니다. 테이퍼링의 금리 인상까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테이퍼링의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잖아요. 11월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게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채 800억 달러, MBS 주택저당증권입니다. 400억 달러를 계속 사들였어요. 11월 달, 이달입니다. 이달부터는 150달러가 줍니다. 이제 그래서 1050억 달러를 사들이고요. 다음 달 가면 900억 달러로 줍니다. 다시 말해서 테이퍼링이 되고 통화 긴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에게도 또 우리 산업에도 지금 재앙적인 수준으로 오게 됩니다. 게다가 이게 미국이 자산 매입을 축소하고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도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뭐 당장 적게 하지는 않겠죠. 대한민국이 신흥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난 8월 26일 날도 0.25% 했지만 11월 달에도 할 거 아니에요? 내년 1월에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기업들은 지금 죽을 맛이에요. 최저임금 올랐죠. 주 52시간제 도입했죠. 세제 혜택 줄였죠. 세금 많아졌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죠. 기업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자까지 폭탄이 되면 기업이 버틸까요? 여러분,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미숙하고 글로벌 어떤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좀 적게 낮게 평가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기업들은요, 이제 뭐 다중 위기라고 하죠. 복합적이고 다양한 위기가 한꺼번에 덮친다고 하죠. 그게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업은요,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 여기에 물류 대란, 여기에다가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에 대한 아픔,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까지 시작이 되면, 안 그래도 부채 비율이 111.1%나 되는 기업 부채 비율, 이거 감당하기가 쉽겠습니까? 결국 퍼펙트 스톰이 덮친다. 제조업 곧 멈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제조업은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조업이라면 7대 주력 업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도체 있죠, 자동차 있죠, 배터리 있죠, 철강 있죠, 디스플레이 있죠, 조선 있죠, 석유화학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대로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반도체만 하더라도 지금은 잘 나가지만 가격이 조만간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통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도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당장 미국 하업만 하더라도요, 전기 자동차에 한해서 미국에서 생산된 공장에게는 생산된 자동차에게는 4,5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36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동차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철강은 또 어떻습니까? 철강은 문재인 정부의 말도 안 되는 탄소 중립 정책이 바로 직격탄을 때릴 겁니다. 그 직격탄을 때리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석유화학은 또 어떻습니까? 석유화학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제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이 좋다고는 하나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채산성이 맞을까 진짜 걱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디스플레이는 중국이 워낙 빠르게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OLED까지도, LCD에 이어서 OLED까지도 중국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조업에 지금 불어닥치는 퍼펙트 스톰의 위기는요, 그 어느 때보다 커진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 중국 중심에서 이제는 자국 중심으로 변한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크나큰 치명타가 될 겁니다. 수출 중심으로 하는 국가이면서 국제적 분업으로 우리는 성공한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라서 그 충격의 도는 점점 커질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전략이 지금 절실한 때입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경제적 환경에 대한 변화를 감지를 해서 그에 대한 공약도 철저하게 좀 내놨으면 해요. 그냥 나는 몰라라, 경제를 잘한 사람들이 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경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말입니다. 우리 공급망에 대한 점검,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제조 대한민국인데 그 제조 대한민국이 점차 위기를 맞아간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